글쎄, 그 통신주를 오늘 하는 날인데요. 네. 통신주는 글쎄요, 이제 그 작년 양상을 보면은 시장이 조정받을 때마다 대안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또 이제 그 롱텀 에볼루션 얘기도 이제 뭐 재료로 좀 많이 등장을 했었고, 근데 올해는 아쉽게도 지금 작년 배당락 이후에 주가는 좀 그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사실은 뭐 가지고 계신 투자자 여러분들이 관심이 오히려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배당 투자 매력인 사라진 통신주들 4세대 LTE 진검 승부를 통해서 새로운 모멘텀 찾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움직임이 좀 다를 수 있을지 오늘 담당 애널리스트 모셔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SK증권 이동섭 기업분석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글쎄 뭐 LTE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통신주는요, 그죠? 네. 이제 KT가 사실은 LTE를 못 하고 있었는데 이제 2G 이제 셧다운 되면서 LTE를 이제 하게 됐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경쟁은 좀 격화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런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작년에 화두가 LTE였고요. 올해도 LTE인데 차이는 처음 시작하는 해가 11년이고요. 이제 올해는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는 해이기 때문에 더욱더 화두가 되겠다라는 건데 이미 언급하셨듯이 KT가 2G 셧다운하고 나서 LTE 서비스를 하긴 하는데 사실상 무제한 요금제를 가지고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LTE를 하게 되면 가입자 1인당 월 매출이 증가해서 그것 때문에 그 통신사들이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었는데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게 되면 더 이상 매출이 증가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위에 딱 캡이 씌워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전반적으로는 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좀 약화되는 것이고요. 특히 경쟁을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SK텔레콤이나 특히 3위 사업자인 LG U+ 같은 경우에 시장 선점 효과를 많이 누렸었는데 그 부분이 좀 약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격적으로 경쟁을 하려면 마케팅 비용을 좀 투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서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들이 모두 다 부담이 되는 상황이어서 전반적으로 올해는 경쟁이 좀 강화되고 비용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해서 좀 부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모멘텀으로서의 역할은 좀 제한이 되겠군요. 예, 일단은 경쟁을 하기 때문에 네. 그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리스크를 잘 관리해야 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통신주를 좀 접근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모멘텀은 없을까요? 올해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LTE가 화두였는데 네. LTE 이외엔 좀 화두가 될 건 없는지 그리고 또 이제 위험 요인 이런 것도 뭐 있을 것 같아요. 정책 뭐 워낙 정책 변수에 영향 많이 받는 게 통신주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짚어주십시오. 한 4가지 정도의 이제 주요한 이슈가 있는데요. 불행하게도 이 4가지 모두 다 좋지 않은 이슈들입니다. 담당 애널리스트께서 나오셔서 너무 업황을 안 좋게 보시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저도 이런 말씀 드릴 때 이제 굉장히 힘든데요. 예. 그래도 뭐 제가 열심히 좀 좋은 점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쉽게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첫 번째로는 그 제4이통 사업자 선정하고 그 MVNO 그래서 가상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이제 올해도 이제 계속 연결이 될 텐데요.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 관점에서는 경쟁자가 느는 거여서 좋지 않은 이슈인 거고요. 두 번째로는 올해 총선하고 대선 2가지 대형 이벤트가 남아 있는데요. 저희가 96년부터 그 지난 해까지 그 총선과 대선 이벤트들을 쭉 분석을 해보면 총선과 대선이 있던 그 해의 공약사항으로 항상 요금 인하가 나오게 됩니다. 통신요금이네요. 맞습니다. 예. 물가하고 연동이 되어 있고 통신 요금 인하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 또한 올해 1년 내내 그 통신 업종을 좀 압박하게 되는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가 망 중립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망 중립성이라는 게 뭐냐면 통신 사업자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어떠한 서비스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제공해야 한다라는 게 망 중립성이거든요. 이 얘기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통신 사업자는 돈을 열심히 들여가지고 망을 만들었는데 그 망을 이용하는 그 누구에게든지 간에 동등하게 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라는 거는 돈을 받지 못하고 트래픽을 유발하는 사람이나 유발하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굉장히 불리한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망 중립성에 대한 얘기들도 통신사업자가 유리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뭐 효과는 좀 작지만 고객 입장에서 보면 조금 좋은 게 블랙리스트 제도라는 게 이번에 도입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화이트리스트 제도라 해서 통신사업자들이 그 허용해주는 단말기만 사업자들이 이렇게 개통을 시켜줬는데요. 앞으로는 그 원칙적으로 아무 단말기나 다 개통이 되고요. 뭐 도난됐거나 분실됐거나 밀수 등 좀 문제가 있는 단말기들만 개통시켜주지 않는. 그러니까 일단은 다 오픈해놓고
문제가 있는 단말기를 통화할 수 없게끔 하는 이런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태까지는 통신사업자가 단말기 업자들에게 바게닝 파워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좀 약간 약화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4가지 이슈를 짚어보더라도 올해 통신사업자들 관련해서는 좋은 얘기는 좀 많이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4이동 통신이라든지 선거, 그다음에 망중립성, 블랙리스트 제도 올해 녹록치는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실적도 올해는 그래서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보면은요. 일단 4분기 실적부터 좀 체크하고 넘어갈까요? 예, 일단 4분기는 작년 실적이긴 한데요. 4분기 때 상대적으로 경쟁이 좀 지난 3분기보다는 조금 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SK텔레콤이나 KT 같은 경우는 괜찮았던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다만 LG U+가 공격적으로 좀 영업을 하면서 이익이 조금 이제 감익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브로드밴드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의 좀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괜찮아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연간으로 보면 12년 실적을 좀 보게 되면요. 11년 실적을 보게 되면 연간으로는 크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사들의 장점이 바로 이건데요. 지금 제가 굉장히 좋지 않은 이벤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실적은 크게 변동성은 없다. 꾸준히 유지가 된다. 네. 일정 수준 이상 늘지도 않고 네. 줄어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준다. 따라서 지수를 방어하고 경기를 방어하는 그런 성격은 실적에서는 여전히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통신주 주가 상당히 여전히 싼 상태 아닙니까? 지금 좀 사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지금 사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요. 네. 특히 계절적으로 원래 1분기가 좀 경쟁이 격화되는 분기입니다. 왜냐하면 연간 사업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에 좀 드라이브를 걸어서 영업을 하게 되거든요. 1월 달에 1분기 때 가입자를 모아놔야 모아놓은 사람들이 연간 내내 매출을 일으켜주면서 연간 매출 목표 달성하기가 수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1분기와 2분기 때 경쟁이 격화됩니다. 그런데다가 KT가 2009년 11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아이폰 3GS를 도입했는데 그 약정이 만기된 고객들이 70만 명이나 됩니다. 이게 이제 올해 작년 11월, 12월부터 만기가 돼가지고 만료가 돼서 이제 새로운 단말기를 찾기 위해서 그분들이 이제 공짜폰을 찾고 계신데요. 그걸 대비해서 SKT나 LG 플러스도 공짜폰을 마구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경쟁이 좀 격화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또 한 가지 이미 언급한 대로 KT가 또 지난해 못했던 LTE 비즈니스도 세게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시점은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이어서 고객 입장에서 단말기를 사고 가입을 하는 데는 좋은 시점이지만 주식을 투자하는 데는 별로 좋지 않은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거꾸로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업황이 안 좋다는 건 이제 충분히 말씀하셨고, 근데 업황이 안 좋다는 거하고 주가가 싸다 비싸다는 좀 별개의 차원 아닙니까? 지금 워낙 네. 낙폭도 큰 상황이고요. 네. 예. 통신주는 지금 신규로 매수하기에는 조금 무리인 것 같은데 사서 지금 손해보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예. 좀 들고 가도 좀 괜찮다고 보십니까? 이게 이제 기간의 문제인데요. 그리고 종목의 문제인데 그래도 좀 저렴한 종목들이 있고요. 좀 밸류에이션이 좀 있거나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LG U+는 지난해 성과가 좀 좋았습니다. 아웃퍼폼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PER이나 EV/EBITDA 등등에서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 LG U+를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고요. 상대적으로 SK 브로드밴드나 KT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성과가 좀 좋지 않았거든요. 주가의 퍼포먼스가. 그에 비해서 밸류에이션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KT나 SK 브로드밴드 같은 종목은 좀 보유하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라는 정도의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SK텔레콤 말씀 못 드리는 이유가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있어가지고 제가 SK텔레콤은 그렇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네. 일단은 사실 요새 주가 차트 보면은 LG U+하고 SK텔레콤하고 저희 KT는 완전히 다른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네. KT하고 SK텔레콤은 거의 요새 주가가 스키장 슬로프 같이 이렇게 막 빠져 있는 상황이고 네. LG U+는 그래도 좀 안 빠지고 있는데 네. LG U+는 좀 방어적으로 보는 게 좀 맞겠네요. 여기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태고요. 본격적으로 LTE 경쟁이 되기 때문에 이미 언급드린 대로 초기 선점 효과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센티멘트상 안 좋고요. 또 하나는 LG U+가 자사주를 약 16%나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물량이 언제든지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가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 회사에서도 전략적 제휴라든지 지분 매각 등등을 다각도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물량이 출회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고려한다 그러면 U+는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라는 생각입니다. 뭐 SK텔레콤 말씀 못하지만 KT는 그러면 조금 뭐 길게 갖고 가도 좀 괜찮은 걸로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KT가 지금 35,0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뭐 장부가 대비로는 당연히 뭐 현저하게 떨어지고요. 이익 규모로 보더라도 그 통신사 4개 중에서 가장 저렴하게 지금 밸류에이션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LTE 안 되고 2G 망 서비스 셧다운 못 하면서 여러 가지 악재들이 이제 겹치면서 좀 주가가 많이 흘렀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가고 있으니까 조금 주가가 회복될 기미가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오르는 걸 좀 기다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십니까? KT는 적정 가격을 5만 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네. U+는 현재 가격보다 조금 낮은 6,800원이고요. SK 브로드밴드는 그 액면가 수준은 5,000원까지 저희 타겟 프라이스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가격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통신 섹터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도움 말씀에 SK증권 이동섭 기업분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